네, 계속해서 이 태풍 피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사회부 윤혜웅 기자 그리고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피해 소식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금 전 6시에 이제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이제 사건 사고라든지 이제 종합 피해 상황을 집계했습니다. 예. 다행히도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22일 날 이제 실종된 이제 20대 여성 한 분만 아직 제주도요? 예, 아직 찾고 있는 중이고 예. 그 외에는 이제 가벼운 부상만 있고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제주를 중심으로 정전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14,0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긴 사고가 있었고요. 예. 지금 복구 중입니다. 그리고 제주와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 신호등이라든지 200여 개 정도가 꺾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정도 피해라면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청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충청적 피해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명 피해라든지 주의할 만한 사항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예. 지금은 주로 침수 피해, 밤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이제 침수 피해가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주를 중심으로 이제 돌로 만든 축대, 25m짜리 축대가 붕괴가 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배가 침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가축 사옥에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비가 좀 잘 됐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행히도 피해가 적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솔릭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35m 파세크라면은 네. 성인이 길을 걷는데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주 어려운 정도면은 뭐 약간 이렇게 엎드려서 가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까? 엎드려서 갈 수도 없는 그 정도라고 정도입니까? 봐야겠죠. 예. 비까지 내린다면 더 힘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태풍이 이제 폭우가 같이 그렇게 일순간에 내린다면은 예. 사람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30m/s의 강한 바람이 분다면은 예.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성인 남성이 걷기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는데도 아주 예. 주의를 기해야 되겠죠. 전봇대나 가로수가 이렇게 부러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 상황을 보셨듯이 예.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옷은 피해가 있고 뭐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태풍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이 아닌가 하는데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뭐 항공기나 배 같은 경우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주도에 많은 뭐 관광객들 분들 발이 묶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700여 편 정도 항공기가 결항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박도 전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비가 많이 그쳤고 이제 태풍 경보 지역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예. 기상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지역의 기후가 또 이 그렇네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항공기가 운항이 정상 운항이 될지 언제쯤 운항이 재개될지는 아직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뭐 만약 제주도로 향하려면은 내륙 어디에선가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뜰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들어보면요. 예. 어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19편 정도 지연이나 이제 결항이 생겼는데요. 예. 이거는 인천의 어떤 그 기상 상태 때문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같이 출발하는 지역의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태풍 이동 경로 현재까지 나온 상태로만 보면은 오전 9시쯤 충북 충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위험 반원 안에 이제
오른쪽에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진 않아서 다행히 수도권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주민들 출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근길 유의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태풍의 중심부가 충청권 네. 중부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특별한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출근길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요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밤새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라든지 또 도로의 치마 현상, 예. 또 굴곡, 또 물이 차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아주 네. 관심 있게 그러니까 살펴봐야 주변에 되는 뭐 것이고. 흩어진 시설물 피해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네.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현재 보니까 뭐 대중교통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안전을 뭐 지키는 일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도 비가 오고 뭐 태풍이 와도 뭐 부득이하게 그 자동차를 뭐 몰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침수가 됐다. 어느 정도 선까지 물이 찼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 운전자들이 좀 관심 있게 예. 또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급히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스스로 좀 사전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겠지 그렇죠. 하면서 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 있지 이제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차량을 이 바퀴가 한 반 정도 잠겼을 예. 때에는 운전자로서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바퀴의 반이 잠겼을 때는 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동이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거기에 머뭇거린다든지 예. 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 주변에 물이 그 차량으로 더 역류가 돼서 또 또 들어올 수가 있는 있습니까?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예. 급하게 이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물에 침수가 된 자동차는 절대 시동을 다시 걸지 말라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에서 시작된 건데요. 예. 물이 차량의 흡입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기능상 예.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차량은 다시 시동을 걸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예. 급히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사실 우산 쓰는 게 별로 소용이 없을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산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산을 쓰는 게 그래도 안전한 겁니까? 태풍이 불 때는 가능한 한 우산을 쓰는 것보다도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우비가 더 더 안전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태풍이 오면은 폭우가 돈방되기 때문에 앞이 시야가 가리고 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으로써 앞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뭐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릴 때는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집에 있을 때 집의 피해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보면은 유리창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강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강풍에 의한 그 유리창 파손 예. 그거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유리창 파손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틈새로 벌어져 있는 그런 간격된 그런 부분들을 잘 막아서 예.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렇군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물에 적신 신문지를 이렇게 널찍하게 물을 묻혀서 유리창에 붙이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X자 포함해서 더하기 요 숫자대로 이렇게 좀 그 대신 저 테이프는 집에서 쓰는 가는 그 테이프보다는 좀 폭이 넓은 그런 테이프가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테이프를 붙인다는 것은 유리의 전체적인 장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는 좀 미미하게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문틈에 벌어져 있는 그런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방충망은 꼭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방충망 파손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방충망으로 인한 뭐 충격 때문에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겁니까? 방충망은 바람에 의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파손된 방충망이 유리를 파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을 올려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마 있었겠죠. 네. 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 침수와 정전 피해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전 맞습니다. 피해도 있는데 감전 사고 위험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전신주가 도게 된다든지 맞습니다. 전선이 땅에 떨어진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예.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가정에서도 정전이 됐다 했을 때는 코드를 다 뽑아놓고 네. 정전이 다시 복구됐을 때 안전하게 코드를 다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네. 우리 지금 한반도는 사실 그 철도망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KTX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속도로 달리는데 이런 태풍에 혹시라도 뭐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KTX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15m/s 바람이 예. 25m/s가 있을 때는 주위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그렇습니다. 이런 예. 권고안이 있습니까? 공고안이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바람이 더 강해져서 약 30m/s 이상이 됐다 했을 때는 운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안전 대책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태풍이 덮칠 당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물에 잠긴 부분.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예. 들어왔었는데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가스나 아니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열기구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특히 도시가스 같은 위험한 경우에는 집에 침수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태풍이 물러갔구나 하고 바로 작동을 시킬 게 아니라 예. 공공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지 입주자들이 들어갔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 호스가 틈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이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은 뒤에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가스뿐만이 아니라 가전 제품들도 잘못했다가는 이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S 센터 뭐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이런데 일단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 고층 빌딩이 많은데 태풍이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 고층 빌딩이 있으면 오히려 바람을 좀 막아줘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 주변을 걷다 보면은 예. 스스로 좀 시원하구나. 여기 쪽은 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이런 예.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딩풍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골바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태풍이 그런 빌딩 숲을 지나갈 때는 예. 오히려 평지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빌딩풍으로 인해서 건물의 네. 유창을 파괴한다든지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럼 높은 건물 안에 있을 때 태풍이 불면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높은 빌딩이라 그래서 태풍이 온다. 또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안전하게 건축물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단지 낮은 곳보다 높은 데서 바람이 더 강하다라는 이런 네.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유리창 파손 대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사실 강풍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바람이 셀 때는 그냥 실내 안에 좀 대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아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겠죠. 예. 그렇지만 간판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사전에 좀 뭐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는다든지 예. 이런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예.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럼요.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외부에 있다면 도심 속에서 이곳만은 피해라 이런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에서 가로수가 많이 있는 곳. 예. 네. 이런 가로수가 넘어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그렇네요.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로수의 가지들은 조그만 바람에도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고 초등학생들 학교 보낼 때라든지 외출할 때 이럴 때는 좀 더 주의사항을 좀 강조를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7,800여 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잘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본 바로 옆에 태풍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일본 상황은 어떻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고요. 예. 다만 태풍이 지나갈 당시에 지금 우리 태풍처럼 약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 70만 명 정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0만 명이면 상당하네요. 예, 일본이 워낙 이제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돼 있는 나라기도 하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수재를 굉장히 자주 당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거는 과함이 없다. 네. 맞습니다. 과하게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일평균 1000mm 정도 엄청난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도 하는데요. 예. 그 인명 피해 여부는 좀 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발생한 거는 지금 19 태풍이 먼저 발생했는데 20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서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까? 속도가 우리 19 태풍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네요. 19호 태풍이 속도가 늦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19호 태풍이 제주를 지날 당시에 예. 말하자면 시속 4km니까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 네. 그렇네요.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해상에서 19호 태풍이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20호 태풍은 또 진행을 했고 또 둘이 상호작용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예.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 방지 강국이어서 굉장히 태풍 피해 엄격하게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일본은 태풍 피해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자연 재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 강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각 그 시정촌마다 예. 재난 대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예. 만약에 뭐 자연 태풍이라든지 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소의 센서 예. 들을 설치해 가지고 예.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전 발생함과 동시에 거의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재난이라든지 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 지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개선돼 가고 있고 지금 예.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태풍이라는 거는 오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은 예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성인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철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뭐 방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예. 예. 자연 재난, 뭐 사회적인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일단 자기 주위에 외부로부터 위험이 닥쳐올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돼 있어야지만 성인이 돼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마을마다 안전체험센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대도시 권역별로 해서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각 시군별로 뭐 설치를 한다든지 예. 해서 국민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태풍을 대비해서 국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중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대책에 따라서 잘 이제 조금 운영이 돼야 미흡한 네. 부분이 되는 있겠죠.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재난이 발생됐다 했을 때 특히 자연재난도 그렇습니다만 각 기관 간에 소방, 경찰, 군, 그렇죠. 또 시군구 행정공무원 이런 기관 간의 협력 체계, 네. 또 지역의 지휘 체계 예. 이런 것들도 좀 더 세심하게 좀 네. 살펴서 이 차제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그렇군요. 네. 어떤 한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책임자는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이 예. 시도의 예. 장이 되는 네. 것이죠. 예. 그리고 중앙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그 시도에 있는 주무국장이 통제 단장이 돼서 네.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하는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긴급구조에 있어서는 뭐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화재가 발생됐다든지 네. 이럴 때는 지역의 소방 본부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방 본부장이 예. 통제 단장으로서 예.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보좌해서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태풍에 뭐 비가 많이 내리는 태풍 그리고 바람이 강한 태풍 좀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비가 강풍 대비가 좀 더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호우 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처럼 이 쏠리의 태풍 강도, 또 바람, 폭우 이런 네. 것들이 에 대해서는 참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예.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태풍을 보면은 2002년도에 루사. 영동 지역에 예.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거든요. 네. 거기는 바람과 폭우, 특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집중적인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일 강수량 우리나라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870mm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네. 예. 인명 피해도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132명이 사망을 했고 11명이 실종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의 피해, 또 재산상의 피해는 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 2003년 매미 태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크레인 휘어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구조 활동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교수님? 네, 그때도 저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예, 구조 활동을 참여를 네.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맞습니다. 입었죠. 예. 네. 그때 어떠셨는지 좀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람과 폭우가 있게 되면은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고립이 됨으로써 네.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헬기로 예. 각 그런 고립된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구조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번 태풍 12시쯤 해서 이제 강릉 방향으로 이제 솔릭 제19호 태풍이 이제 빠져나갈 듯한데 사실 아직까지 한 5시간 정도를 한반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머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뭐 이제 방송을 보니까 맨홀이 아니라 이 하수구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뭐 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덮어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일단 빨리 좀 걷어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간 곳이 있고 예. 앞으로 태풍이 다가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적정하게 그런 것들을 잘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는 것은 맨홀 밑에 하수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물이 흐르게 되면은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압을 뭐 못 이겨서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걷다 보면은 물방울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강풍이 불 때도 맨홀이 날아가서 예. 사람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하는 해도요. 그런 예.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는 길가에 도로변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예. 네. 전에 중요성을 좀 네. 가지고 계셔야겠죠. 예. 2002년 루사 태풍 같은 경우는 비 피해가 많았고 또 2003년 매미 태풍 같은 경우는 이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 그렇죠. 이번 솔릭은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올해 태풍이 벌써 좀 20개째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에 사실 태풍이 계속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전 피해에서 더 진전된 부분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 들어서 20개의 태풍이 발생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히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은 폭염으로 시달렸습니까? 그런 폭염이라는 것은 이미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나 예. 또 지자체 또 각 개인 가정 또 직장 뭐 학교 이런 데서도 이번 솔릭 태풍을 좀 예. 뭘 삼아서 예. 안전 대책에 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네. 자, 박총원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한 후에 계속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지금 좀 태풍 피해를 이미 입었던 곳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김성문 산청읍 외부마을 이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지금 연결돼 계시죠? 네네. 네, 지금 경남 산청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평온합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좀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비가 전혀 안 왔나 보죠? 비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예. 가뭄 해갈 정도 낼 수준으로 비가 왔습니다. 네. 정말 뭐 고마운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흐를수록 그쪽 네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좀 대비를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사전 홍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다행히 태풍은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신데 혹시 농작물 네. 피해는 어떠세요? 농작물 피해는 좀 현재 저희 마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가뭄 해갈용으로만 비가 왔기 때문에 예. 전혀 해가 없습니다. 네. 예, 산청 지역에는 해갈 정도 될 정도의 비가 왔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태풍이 오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그런 뭐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평온합니다, 마을이. 예, 그렇군요. 네. 실제 큰 피해는 없으셨다고 하고 오히려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가뭄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컸다고 보시는 거죠, 이장님? 예, 그렇죠. 네. 예. 아주 도움이 된 해갈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장님, 앞으로도 뭐 네. 큰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뭐 해갈되는데 도움이 될 정도였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지역도 있네요. 네. 네, 참 기쁘고 예. 반가운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예.
고맙다는 이런 마음을 네. 맞습니다. 자, 경북 문경 지역은 어떤지 또 네.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읍 하초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지상만 농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돼 계십니까? 아,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경북 지역 경북문경의 하면요. 드락만입니다. 예, 네, 경북 지역 안녕하세요. 하면 우리가 사과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바람 때문이나 비 때문에 뭐 피해는 없으신죠? 아, 예, 뭐, 어제마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밤에는 바람이 간간히 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는, 예, 바람은 잦아들고, 예. 비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요, 경북이 태풍 경보가 발령돼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큰 피해는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피해요. 곧 추석도 다가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농작물 피해는 없으셨어요? 아, 예, 제가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바퀴 지금, 가수원을 둘러봤는데, 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인데요. 예, 예. 자, 올 여름 유난히 더웠거든요. 지금 태풍 피해는 좀 적더라도 다행히 더위 때문에 이 사과 농사 짓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아, 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한 달여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아서, 농민들을 많이 애를 태웠는데, 예. 이제 요건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 농작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뭐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뭐 사과 작황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예년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이 뭐 생각할 때는 봄에 뭐 또 동상의 관계도 있고, 또 한 달 동안 또 날씨가 더워서 또 일소 피해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약 한 30% 정도는 줄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나요? 예, 예. 네. 30%면 생각보다 피해가 굉장히 크시네요. 예, 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네. 이제 봄에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동상에 그다음에 이제 더위 때문에 또. 더위 일소 피해로 인해서 이제 네. 좀 많이 생산량이 조금 줄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네, 여태까지 태풍으로 인한 사과 피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태풍이 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 그 사과 농가들 피해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들은 뭐 지금 현재 뭐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미리 뭐 사전에 뭐 가수원에 가서 뭐 사과나무도 좀 붙들어 매고 예. 또 가지도 이래 떠받치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 태풍이 와서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거를 예방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올해 사과 농사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 다행히 문경 지역에도 큰 피해는 없고 오히려 사과 농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 주민들이 이번 태풍을 대비해서 예. 철저하게 이런 사전 대비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혜웅 기자, 이렇게 뭐 농민 두 분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상북도 지역은 피해가 조금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이네요. 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에 이제 예.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요. 당초 어제 예상했을 때는 중형급 태풍이 예. 이제 들어와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약한 소형 태풍으로 작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태풍이 비를 몰고 온 게 이제
침수 피해라든지 어떤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 폭염 때문에 고생했던 과수원이라든지 맞습니다. 농작물에 오히려 해갈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알기는 태풍의 오른쪽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다 했는데 경상북도면은 태풍의 오른쪽 아닌가요? 지금 그 진행 방향을 봤을 때는요. 예, 맞습니다. 그 전남 전북 사이 길로 태풍이 그렇죠. 상륙을 했기 때문에 예. 경북이면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어서 이제 왼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셈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긴 하지만 예. 태풍의 반경이 지금 230km 정도로 뭐 한반도를 네. 다 덮고 있네요. 그 당초에 들어올 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중형과 소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 300km 정도, 반경 300km인데요. 지금 230km면은 거기서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측 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보를 들었을 때는 태풍 오른쪽에 이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저희가 충청도 지역을 연결을 했지만 충청도 지역에도 별로 비가 안 오고 아직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특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사실 뭐 큰 비는 아니고 그냥 날릴 정도였었거든요. 전체적인 태풍 예보 비와 관련해서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예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기상 이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예측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이 시각 네. 광화문 사거리의 모습인 것 같죠? 출근 시간대입니다. 예, 비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예, 계속 예측. 특히 이번 말씀하시죠.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옆에서 예. 많은 비를 뿌렸어요. 비를 제주도에서 3일 동안 1000mm 넘게 그 강수량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옆을 천천히 지나면서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힘을 뺀 겁니다. 예. 태풍이. 그래서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피해도 많이 봤지만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해상에서 힘이 빠진 태풍이 네. 상륙을 하면서 예. 우려했던 어떤 큰 인명 피해라든지 어떤 재난 사태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출근 시간대 대비하셔야 된다. 어제 정말 많은 맞습니다. 보도들과 이야기들과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평온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많이 예상 경로, 예측이 좀 빗나갔다 이렇게 좀 속상해하시고 또 좀 기상청을 탓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 경로가 변경이 된 겁니까? 예상 경로는 어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조금씩 휘어서 많이 내려갔죠.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걸로는 이제 중형 태풍으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년에 루사라든지 매미처럼 큰 어떤 사고로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많이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응을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20호 태풍이 우리 19호 태풍을 끌어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중심끼리 약 1000km 정도 사이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던 어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그런 고기압이 밑으로 슬쩍슬쩍 내려가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관통하지 못하고 네.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슬쩍슬쩍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태풍이 들어갈 수 없게끔 어떤 뜨거운 고기압이 네.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고기압이 비켜가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문 틈으로 가장자리로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의 루트로 예. 당초에 수도권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남쪽으로 해서 후지와라 휴가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 태풍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고기압의 영향도 있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기상청에서는 후지와라 효과 두 태풍의 거리가 11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로 맞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기상청이 예보한 거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빗나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비도 역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안 오고 있고 바람으로 인한 뭐 과수 농장의 피해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충청도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역에도 역시 큰 비가 안 오고 있어서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뭐 소멸됐다 이렇게까지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조금 그건 성급할까요? 예, 그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성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아직까지는 이제 열대성 고기압이 아니라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대비를 하는 게 맞고, 다만 지금까지는 태풍이 속도가 워낙 늦고, 그러니까 태풍이 바람이 부는 최대 풍속이 아니라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가 늦었기 이동 때문에 속도가 예. 한반도 도착하기에는 4km, 시속 4km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속도가 늦을 때는 태풍이 진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진로가 어디로 갈지도 쉽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속도가 이제 지금은 시속 30km 정도로 많이 빨라진 상태고, 이제 예. 앞으로 40km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속도가 일단 붙으면 자전거 같이 태풍이 예상됐던 경로로 쭉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구역이 어디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태풍의 경로가 어디로 갈지가 확실해졌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특별히 좀 조심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전화 연결도 했지만 이게 경북이나 뭐 아직 다른 지역의 피해는 크게는 없고 제주도 지역이 제대로 강타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를 지날 때 하필이면 태풍의 속도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많은 비를 뿌렸고요. 제주도에서 최고 3일 동안 1000mm 이상, 1100mm 이상까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뭐 배가 파손됐다든지 침수되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이제 항공기 또 선박의 운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8시에서 그래도 9시 사이가 서울 수도권과 가장 근접한 시간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청 윤기한 기상통보관과 연결해서 현재 태풍 쏠리게 진행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연결돼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환입니다. 네, 계속 이 이동 경로가 바뀌어서요. 현재 지금 최근 태풍 쏠리게 진행 방향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전 부근에 위치하고 중심부근 지나가고 있고 계속 북동진하면서 시속 한 30km 정도로 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태풍 경로라는 게 뭐 이 시간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수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방향에서 큰 변화 없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빠져나가는 시각이 강릉에서 한 12시 부근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빠져나가기까지는 뭐 큰 변동 없이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충청도도 좀 연결을 해봤고요. 경상북도 산청하고 문경 같은 경우도 연결을 해봤는데 다행히 큰 바람 피해나 비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걸로 제 기억에는 아는데 어떻게 예보가 조금 빗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람은 지금 해안가 위주로 해서 내륙 지역은 많이 태풍으로서 약해지면서 예. 내륙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마찰이 없는 해안가, 남해안이나 동해안, 서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특히 강원도 영동 동해안 쪽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계속 좀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은 좀 덜 냈더라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 태풍의 진로의 앞에 있는 강원 동해안 그리고 강원 산간 네. 이 지역은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9시쯤 충청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위험 반원의 왼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안심해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새벽부터 조금 강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만큼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예. 이 상태는보다는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서 다행히 안심하도 되실 거예요. 네, 어쨌든 다른 지역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태풍 이 속도는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어제는 좀 느렸는데요.
예, 어제 방향을 전환할 때는 한 4km 정도로 늦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북동진하면서 점점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속 30km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북 충주 정도로 해서 가고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 강릉을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시간 반 정도 이제 한반도에 계속 머물 것 같은데 19호 태풍 솔리 최대 고비 뭐 몇 시 어디쯤이 될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현재 시각이 고비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요? 현재 시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지금 강원도 영동 지역, 특히나 태풍이 들어오면서 태풍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풍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태백산맥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산악연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가능성은 배제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예보로는 오늘 오후쯤이면 한반도 동해안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오늘 오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이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부터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30km로 달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30km 이상으로 더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상이 넘으면은 실질적으로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조금 안심해도 되고요. 강원도 영동 지역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상당히 안정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인데 자, 지금 20호 태풍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올 여름 유난히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고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 가운데는 9월 달에 태풍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수온 때문에 태풍이 9월에도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온이 높으면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물로 변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잡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태풍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으면 당연히 태풍의 발생 빈도나 또는 발달 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온이 28도나 29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태풍은 태평양에서 발달하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은 네, 20호 태풍 시마로는 한반도 영향은 좀 전혀 안 미친다고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됩니다. 네. 예. 자, 윤기한 예보관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예보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다행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뭐 태풍의 오른쪽은 더 위험하다 이런 상식들이 좀 많이 깨진 태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태풍이 온다 해서 대비할 때부터는 이제 올해 태풍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칠 그런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올라와서 보니 저희 통념을 깨는 제주도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진로 변경 폭도 굉장히 넓었고요. 수도권에서 이제 호남 지방까지 쭉 휘었으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떤 진로 변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올라와서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나면 육상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맞습니다. 예. 심지어 태풍의 중심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집중호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보다는 비에 의한 피해가 또 따라오고 이런 것에 대해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인 태풍에 대한 피해 어떤 모양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소방관으로 좀 수십 년 근무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풍 경로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예측 불허했던 이런 태풍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을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인명구조, 수복구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 솔릭 태풍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긴장하게 했고 그 대비 태세를 오히려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태풍의 이렇게 변하는 모습은
과거의 태풍과는 한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태풍 하면 사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름이 뭐 매미, 루사 뭐 이런 이름인데 제19호 태풍 솔릭은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태풍은 아닌 것 같고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참 반가운 소식은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이 해갈에 도움이 되는 단비였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에는 그래도 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12시쯤에야 이제 강릉을 통해서 한반도를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 수십 년간 구조 활동을 해오신 그 태풍 중에 어떤 태풍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뭐 역시 2002년도 태풍 루사 루사.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5조 1천억으로서 우리나라 태풍 피해 최고의 재산 피해였던 그런 것으로 남아 있죠. 예. 그 당시에 강릉에서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릉 시내 골목 주택가 골목마다 네. 물이 잠기고 강릉 공항도 할주로가 거의 뭐 무릎까지 올 정도의 물이 그만큼 폭우가 쏟아졌던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 따뜻한 공기와 또 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그런 많은 뭐 비구름대를 형성해 가지고 일순간에 그 당시에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쏟아졌던 그 강우량이 1000mm가 쏟아졌던 네. 시간당요. 시간 1강수량이요. 아, 일일 강수량. 네, 1강수량 중에 예.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그 시간대가 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가 밤에요. 해가 떨어져 예. 있을 때. 피해 복구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임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또 각 전국에서 각지 많은 행정력, 재정력 이런 뭐 지원들을 많이 해서 예. 임시 복구는 됐다고 하지만 네. 항구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요. 국가의 재산이 이제 맞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이제 투입돼야 되고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시군 또 국가 모든 이제 전체가 이제 총력적으로 예. 그 항구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했었죠. 예.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의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예. 강릉 삼척 지역은 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복구가 되지 않았나 예. 안심하는 이런 그때 당시 태풍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복구가 잘 돼서 또 그렇죠. 대비를 잘 해서 다음 태풍에서 큰 피해 없도록 잘 이렇게 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앞으로 더 잘 해야겠죠. 예. 네. 예전에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서울 시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뭐 서울시장님, 역대 서울시장님들이 빗물 펌프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한강이 범람했다 이런 뭐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솔릭 뭐 매미나 루사 같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윤혜웅 기자, 박정훈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